늘봄과 함께하는 우리의 찬란한 노후는 어디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노후 준비 잘 되어가고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글쎄요 하고 말끝을 흐릴지도 모릅니다. 연금도 부족하고 노후 자금은 아득하고 병원비 걱정에 한숨만 느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엄마, 저 멀리 동남아시아의 작은 강국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이래요. 싱가포르는 복지가 아니라 재테크가 노후 준비예요. 어떠세요? 일본과는 사뭇 다른 철학에 놀라셨죠? 개인의 책임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싱가포르가 어떻게 국민들의 노후를 지탱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독특한 싱가포르의 시니어 복지 시스템을 늘봄과 함께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K 시니어들은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기둥부터 살펴볼까요? 일부 싱가포르 노후 복지의 핵심 CPF 중앙연금기금. 싱가포르 노후 복지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은 바로 CPF, 즉 중앙연금기금입니다. 이건 단순한 연금이 아니라 싱가포르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젊을 때부터 노후까지 삶의 전반을 관리하는 일종의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 CPF에 근로소득의 약 37%에 달하는 금액이 매달 납입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월급의 20% 이상을, 그리고 고용주인 회사가 17%까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월 300만 원을 번다면 나도 약 60만 원 이상을 내고 회사도 51만 원 정도를 내주는 식이니 매달 총 111만 원 이상이 CPF 계좌로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이 엄청난 강제 저축은 싱가포르 정부가 국민들의 금융 역량과 관계없이 누구나 노후에 필요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한 핵심 장치입니다. 이 CPF는 크게 세 가지 계좌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첫째, 보통 계좌입니다. 여기에 쌓인 돈은 주로 주택 구입, 교육, 일부 투자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민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정부 아파트 HDB를 구입할 때 CPF 보통 계좌의 돈을 담보 대출 상환에 활용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둘째, 특별 계좌 스페셜 어카운트는 오로지 노후 자금과 연금 관련 투자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보통 계좌보다 더 높은 이율을 제공해서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을 불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메디세이브 계좌는 오직 의료비 지출을 위해 존재합니다. 병원비, 수술비,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될 수 있죠. 이 계좌 덕분에 싱가포르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도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계좌에 쌓인 돈은 일정 연령, 현재는 55세가 되면 퇴직 계좌로 합쳐지는데, 여기서 정부가 정한 최소 연금 수령액을 충족하면 은퇴 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찍부터 강제로 노후를 준비하게 하고 그 자금을 주택 마련, 의료, 그리고 은퇴 자금 등 삶의 핵심적인 부분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매우 강력하고 독특한 시스템이죠. 자유가 없는 강제성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계획된 안정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2부 싱가포르 노후 복지의 핵심 주택 자산 기반 노후. 싱가포르 노후 복지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주택 자산 기반 노후입니다. 내 집 마련이 곧 내 노후 마련이라는 말이 가장 잘 통하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국토가 좁은 도시국가이지만 국민의 약 80%가 정부가 건설한 공공 아파트인 HDB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HDB 주택은 서민들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 정책의 핵심인데요. 이 집이 은퇴 후 노후 자금 마련에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은퇴를 맞이한 싱가포르 시니어들은 자신의 HDB 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합니다. 첫째, 남는 방 임대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부부만 남게 되면 남는 방을 세를 줘서 월세를 받아 생활비에 보탭니다. 소박하지만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죠. 둘째, 다운사이징입니다. 더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을 노후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자녀들과 멀리 떨어진 외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같은 지역 내에서 더 작은 규모의 주택으로 옮기면서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은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리버스 모기지의 일종인 리스 바이백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HDB 주택에 남은 임대 기간 중 일부를 정부에 판매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또는 연금 형태로 매월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99년짜리 임대 기간 중 30년을 정부에 팔면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고 남은 69년 동안은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집을 잃지 않고 거주하면서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니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받은 돈은 CPF 연금 계좌에 넣어 최소 연금 수령액을 채우는 데 사용됩니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젊을 때부터 주택 구입을 적극 장려하고 은퇴 후에는 그 주택 자산을 활용하여 노후를 책임지도록 유도합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집을 사고 그 집이 결국 노후를 책임진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3부 싱가포르 노후 복지의 핵심 노인 취업 정책. 싱가포르 노후 복지의 세 번째 기둥은 바로 고령층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싱가포르는 노동이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 아래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개인의 노후는 물론 국가 전체의 활력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정년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법적 정년을 67세로 올렸고 70세까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재고용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하고 일할 의지가 있다면 70세까지는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죠. 싱가포르 현지 통신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거기서는 70대 택시기사, 70대 편의점 점원, 심지어 80대 식당 종업원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사회활동을 지속한다는 자부심이 크다고 해요.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일해서 돈을 벌고 CPF 납입을 지속하도록 독려하는 인센티브가 됩니다. 즉, 건강하게 오래 일할수록 노후가 더 든든해진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는 거죠. 기업들도 고령 근로자 채용 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시니어 채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인 취업 정책은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개인의 소득 증가입니다. 계속 일하면서 연금 부족분을 메우고 CPF 계좌에 돈을 계속 쌓아갈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됩니다. 둘째는 사회적 참여 유지입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노동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고 삶의 보람을 찾는 싱가포르 시니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던져줍니다. 4부 싱가포르 시니어 복지의 빛과 그림자 자율 속에 숨겨진 불평등. 여러분, 싱가포르의 시니어 복지 시스템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노후를 지탱하는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처럼 강한 개인 책임론에는 늘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기 마련이죠. 싱가포르 모델의 강점과 동시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림자를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 모델의 명확한 강점입니다. 개인 자산 축적 중심이라 국가 재정 부담이 적습니다. CPF와 주택 자산 기반 노후 시스템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도록 유도합니다. 국가가 막대한 연금이나 요양 재정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저축과 자산 활용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게 하니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에 매우 유리합니다. 주택 자산 활용으로 노년기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완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가장 큰 자산인 주택을 팔지 않고도 그 가치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자산의 유동성을 높여주고 자산 빈곤에 빠지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재테크 의식을 강화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는 국민들로 하여금 재정 계획과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만듭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금융 문해력 향상에도 기여하죠. 하지만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에도 그림자는 존재합니다. 가장 큰 그림자는 바로 소득 불평등 심화와 노후 빈곤 위험입니다. CPF는 강제 저축이지만 결국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즉, 애초에 소득이 낮아서 CPF에 납입할 돈 자체가 적은 저소득층은 노후에도 받을 연금이나 활용할 자산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모을 돈이 적었던 저소득층에게는 노후 빈곤이라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릴 수 있다는 점이죠. 모두가 부자가 되어 잘 산다는 환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개인에게 책임 전가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모델은 정부가 개인의 노후는 개인이 책임져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물론 자립심을 키워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개인의 통제 밖의 상황들, 예를 들어 심각한 질병, 예상치 못한 장기 실업, 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충분한 자산을 모으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의 보호막이 생각보다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노년층은 자신이나 가족에게 노후의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CPF 시스템과 낮은 이율 문제도 있습니다. CPF는 다양한 계좌와 복잡한 규정, 최소 연금 수령액 조건 등이 얽혀 있어 일반인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강제 저축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이율 때문에 강제 저축으로 자산 가치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오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내 집, 내 자산 노후, 사회 안전망은 필수. 여러분, 오늘 싱가포르의 노후 준비 모델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개인 책임이라는 강력한 철학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추구하는 싱가포르의 모습에서 우리 K시니어들은 무엇을 배우고 우리 사회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싱가포르처럼 결국 내 집 내 자산을 기반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흐름이 한국에서도 강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부동산 자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자산 형성, 특히 주택 소유가 노후 준비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이 부족할 경우 주택을 활용한 영모기지 제도나 다운사이징을 통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리스 바이백 제도처럼 집을 팔지 않고도 거주하면서 주택 자산을 유동화하는 제도 개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의 금융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싱가포르 모델이 시사하듯이 더 이상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 투자, 재테크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식 습득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려나가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입니다. 싱가포르 모델의 가장 큰 그림자는 바로 소득 불평등 심화였습니다. 한국 역시 자산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싱가포르처럼 개인 책임만을 강조하다 보면 저소득층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노력이 존중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되 CPF 납입이 어렵거나 자산 형성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층 시니어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국가와 사회가 최소한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싱가포르의 노후 준비 모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독일이 사회적 연대의 힘을 보여줬다면 싱가포르는 개인의 책임과 자율이 어떻게 노후를 지탱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두 모델 모두 장단점이 극명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모델이 우리 한국 사회와 국민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지속 가능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무엇을 기반으로 준비되고 있나요? 싱가포르처럼 내 집과 내 자산을 기반으로 한 노후는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 속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늘봄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따뜻한 마음 담아 톡톡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